History Matters 로마 공화정 6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스파르타가 알렉산더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면서 구군을 이어왔으나 나비스를 마지막 왕으로 로마에게 굴복하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가 로마 최대의 적으로 부상했지만 그의 아들 펠세우스도 역시 왕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가 됩니다. 고대 전쟁은 토지 몰수가 우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포에니 전쟁으로 시작된 로마의 국외 전쟁은 농민들을 위한 토지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귀족층이 점령 지방에 대해 가지는 수탈적 이해 관계를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칼타고 전 지역이 불과 6명의 권력자에게 분할되었습니다. 승전에서 얻는 또 다른 하나의 가장 큰 전리품은 무진장의 노예였습니다. 포에니 전쟁의 마지막 날 하루에만 물경 5만 명의 전쟁 노예가 양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주로 의사를 비롯한 가정교사, 비서 등 전문 지식 및 문화면의 고급 노예가 되었고 미녀들은 창녀로, 헌정한 노예들은 검투사로 뽑혀갔습니다. 저렴하고 무진장의 노예의 노동으로 로마 경제는 풍부한 토지 위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대농장이 이탈리아 및 속죄,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수천 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한 곳도 있었습니다. 라티푼디움으로 불리는 대농장 체제의 부유층이 탄생합니다. 광대한 토지에 다수의 노예를 노동력으로 하는 거대한 농장입니다. 플랜테이션 팜으로 불리는 식민지 시대의 아프리칸 노예에 의한 대농장 체제의 기원이 됩니다. 한니발을 이긴 로마의 영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코르넬리아 스키피오는 집정관을 역임했던 남편을 일찍 이룬 후 개가를 하지 않은 채 자식들의 교육에 정열을 쏟으면서 누구의 딸로보다 오히려 누구의 엄마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들이 그녀의 자식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포에니 전쟁에서 칼타고 성벽을 가장 먼저 돌파한 지휘관이었고 또한 히스파니아의 누만티아 전쟁에서는 뛰어난 외교술로 2만 명 군사들의 목숨을 구해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전장터를 누비는 동안 자영 농민들이 땅을 잃고 도시 빈곤층으로 허덕이는 상황을 로마의 심각한 문제로 파악했습니다. 시민들이 장기간의 전쟁에서 돌아 마주치는 조그만 땅떼기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 이미 거친 흙덩이로 황폐되어 있었고 새로운 토양을 개간하는 데 필요한 돈 및 뒤따라오는 세금 등을 귀족으로부터 고리에 빌려야 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일순간에 확대됩니다. 라티푼디움이 경제의 유일한 담주자가 되면서 소규모 시민 경제의 온상은 경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귀족들에 대한 부채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준노예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농지는 헐값으로 또는 불법으로 유력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정치가로 변신하여 평민들의 끓어오르는 가슴을 대변합니다. 로마의 새와 짐승들은 마음대로 하늘을 알고 들판을 달리면서 자유롭게 살지만 로마인들 가운데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재단이 있고 조상의 분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권력자들의 부와 사치를 지켜주는 전쟁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부를 것은 흙 한 덩어리조차도 없습니다. 티베리우스가 호민간에 당선됩니다. 귀족들이 불법 점유 토지들을 몰수하여 무사한 시민에게 분배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로마에 때마침 외국으로부터 광대한 토지 증여가 있었는데 티베리우스는 토지 분배 계획을 민회에 통과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호민간 직책에 대한 루소의 칭송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호민간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계획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호민간직을 연임해야 했는데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원론이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역습을 가하자 우매한 군중들은 티베리우스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10년이 지나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또다시 호민간에 올라 형의 발자취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대농장 영주들의 부는 자신들의 근면함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약탈에 기인한 것입니다. 개선식의 명예는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했고 전쟁에서 획득한 토지 분배의 혜택은 첨예한 정치 현안이 되었으며 당시 로마에는 토지 소유 상한선은 있었지만 정치력을 보유한 소수의 귀족 및 세력가들은 토지를 변칙적으로 값싸게 얻는 데다가 또한 모든 이권마저도 부정한 수법으로 독식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농장을 잃고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도시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였고 그들의 삶은 천민화되어 갔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집트 및 시실리로부터 곡물 수입을 직접 관장하면서 시민들은 국가 개입에 의한 무료 곡물 배급과 공짜 포도주에 취하여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싸움을 관람하는 것으로 소일하면서 건전하고 근면한 사회기풍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역설적으로 점점 우매한 군중들의 함성이 정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국의 지배권을 좌우하는 것은 민심의 동향이었으나 그 시민들은 속주에서 오는 곡물에 의존하는 천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소유욕에 사로잡혀 노골적인 부정과 부패에 굴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고르게 미친 불법에 스스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미 타락은 막을 길이 없었고 개인의 힘과 권력만이 비대해갑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하는 본질적인 정신과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당위성을 잃었고 권위가 추락하면서 로마의 명예 및 자유라는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공화국의 이념이 붕괴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두 고귀한 로마인 의도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귀족들의 야망을 통제하려는 이러한 시도마저 없었더라면 로마는 훨씬 더 일찍 타락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더욱 큰 문제는 로마군의 근간이 되는 자영농민, 즉 시민들의 부족 사태가 온 것입니다. 칼타고의 패배로 인해 로마에게 유럽에 대한 총체적 단일 지배를 허용했다는 사태가 역설적으로 로마 멸망을 촉진하는 예고편이 됩니다. 세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로마 최정상의 시점에서 로마 멸망이라는 것을 논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가요? 국가가 창난 상태에 빠지고 내부에서조차 결속이 없어졌을 때 거인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상실된 마음을 추스리고 국가의 통합을 다집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더 이상 순수한 형태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불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줄리우스 카에사르 I love honor more than I fear death.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